2교시 수업에서는 앞전에서 엣지 컴퓨팅,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좀 이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면서 좀 몇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엣지 클라우드가 생겨난 엣지 컴퓨팅이 중요한 문제로서 그 세계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가트너에서도 중요한 미래 신기술이나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배경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책에도 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그 엣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 많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그 IoT 어널리틱스라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그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그 현재 2015년에 3.8, 10억 개, 단위가 10억 빌리언이에요, 빌리언. 그래서 number of global active connections installed base in billion, 그러니까 10억, 그러니까 30억 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오른쪽에 x좌표는 연도고 y좌표는 10억 개고, 그래서 30억 개에서 IoT고 10억, 100억 정도가 난 IoT 디바이스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IoT 장비가 아닌 것들이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이제 IoT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센서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그 일어나는 추세를 보면 지금 그 역전이 되고 있는 게 IoT가 많아지는 게 똑같아지는 게 이제 2021년 11.6. 그 다음에부터 이제 역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난 IoT 장비들이 폐기가 되고 IoT 장비들이 들어서면서 그놈들이 센싱하고 커넥션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AI 비서의 집에 있는 비서를 가지고 AI TV 켜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AI 비서가 TV 전원을 켠다든지 오늘 날씨를 알려줘 뭐 이런 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와 어떤 다른 장비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가정이지만 산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IIoT라 그래서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산업용 장비들이 서로 머신 투 머신 러닝, 머신 투 머신 그 연결을 기계 간 통신, 온도 제어, 습도 제어 뭐 이런 거를 스스로 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이루는 그런 거에도 많이 쓰고 실생활에서도 뭐 교통, 교육, 그다음에 환경 뭐 다양한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2021년에 되면 2021년이 되면 똑같아지고 2022년부터 많아지죠. 그래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갈수록 다 IoT의 센싱 기능을 갖는 것들이 그 많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교육 현장에서도 보면 이제 칠판이 여러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칠판이 IoT가 돼서 그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고, 별도의 빔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칠판이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뭐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IoT라는 게 생겨나면서 왜 엣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랑 상호 연결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건데 이 IoT에서 내는 데이터들 요게 예전에 그 오른쪽에 보면 기기, 네트워크, 클라우드의 형태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엄청나게 그 많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클라우드로 분석하고 처리하고 그 처리된 결과를 다시 뭐 어떻게 해라라고 기기에게 명령을 하는 것까지 이게 IoT 기기들이 적을 때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그 데이터 분석 처리가
뭐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부담도 적고, 근데 이 IoT 장비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데이터 처리할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분석 처리.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중간에 엣지라는 걸 뒀죠. 물론 이제 fog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이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떠한 엣지 컴퓨팅이 관할하고 있는 하나의 디바이스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위에까지 안 올리고 그 자체에서 처리해서 보내고, 중앙에 어떤 그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처리를 요하는 것만, 걸러진 데이터만 위에서 처리해서 다시 보내주는 형태로 하게 되면 좀 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냐라는 아이디어가 우리 엣지 컴퓨팅에 나왔고, 특히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기계학습. 이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을 스스로 분석해서 처리해서 적정한 어떠한 스케줄링이라든지 생산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결과를 밑에다가 내려주게 되면, 그런 것들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또 되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엣지 컴퓨팅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또 사람들이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래에서 보면 시스코, 인텔, GPU를 생산한 엔비디아라는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엣지 컴퓨팅. 구글에서는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TPU라고 하는 거예요. Tensor Processing Unit. CPU, GPU, TPU까지. 그래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새로운 처리 용량 단위를 만들어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엣지 컴퓨팅으로 또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시스코는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터를 결합한 포그 컴퓨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엣지 컴퓨팅용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 인텔사는 클라우드 서버와 호환 가능한 엣지 컴퓨팅용 CPU를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자체 AI 반도체, 이름을 이제 브레인 웨이브라고 해서 엣지 컴퓨팅용으로 또 새로 공급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엣지 컴퓨팅과 AI 반도체와 엣지 컴퓨팅. 그래서 이러한 IT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엣지 컴퓨팅 기업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각종 기관이나 기업이나 학교 교육 현장이라든지 공장 라인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는 거죠.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AI 반도체,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또 새롭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IoT가 많아진다. IoT 디바이스들이.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의 생산성, 효율성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게 빠른 처리를 요하는 거예요. 예전에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지금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갖다 내려오면 벌써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미리 하기 전에 어떻게 해라라는 거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알려줘야 그거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IoT가 엣지 컴퓨팅이 나오게 된 핵심적인 기능이나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1교시 때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하데브 교수님이 4단계로, 엣지 컴퓨팅의 3단계로, 그래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나오게 된 필연적인 이론적 배경을 그 사람이 시사를 했죠. 그러면서 기업마다, 이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왜냐하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는데,
이게 엣지로 가려다 보니까 모든 수많은 노드들을 관할하고 있는 엣지를 다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IoT 장비들이나 센서들이 다 무선이기 때문에 기존의 무선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게 또 적합하지 않냐. 4G나 5G, 6G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IoT 센서를 갖고 있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 모빌리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빌리티.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지 상태의 IoT 센서들도 물론 있지만 그 대부분의 IoT 센서들이 모빌리티를 갖고 있어서 이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주 중요한 또 그 엣지 컴퓨팅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RCR 와이어리스라는 그 기업에서 만든 자료에서 드론이죠, 드론. 그 드론이 그 이렇게 위에서 찍은 영상이 다 일일이 그 하나하나가 데이터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바일 엣지 그 컴퓨팅이라는 노드에다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상 자료를. 그래서 드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보냈을 때에 MEC1이 관할하는 드론, MEC2가 관할하는 드론에서 영상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요게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게 되면 위에서 갔다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왼쪽 아래에 보면 그 여러분들이 이동통신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기지국이 연결을 해서 교환국이라는 걸 거쳐요. 그다음에 인터넷망을 거쳐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거치게 되죠. 여러분들이 5G 스마트폰에도 네이버를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무선으로 기지국을 와이파이로 이제 가릴 수도 있지만 와이파이가 하나의 또 기지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데이터가 뭐 서울에 있는 네이버로 가는 건지 부산에 있는 네이버 서버로 가는 건지를 알아서 교환국을 거쳐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거쳐 여기서부터 유선이죠. 계속 기지국부터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하게 되면 요 뒤에 있는 교환국 이후의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여기가 컴퓨팅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 MEC까지만 거쳐서 처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빠르다는 거죠. 5G 스마트폰도 하나의 IoT 디바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센서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디바이스. 근데 요런 게 이제 그 5G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인 그 KT에서 자기네들이 이미 그 기지국이라든지 교환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만 설계하면.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예요. KT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가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이죠. 그죠? MU라는 게 모바일 유닛이고, MEC라는 게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 그죠? 그래서 MU가 MEC를 거쳐서 코어 네트워크를 거쳐서 클라우드 서버를 거쳐서 수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또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MEC라는 서버를 거쳐서 클라우드 센터의 인터넷망을 통하는 거,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그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많은 뭐 MEC 서버에 연결돼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는 노드들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산업용 와이어리스 랜, 셀룰라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버스 타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랜을 연결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제 셀룰라 네트워크예요. 5G나 됐든 4G LTE망이 됐든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데이터.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면 스마트 모바일 비디오 엑셀레이션, 뭐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태블릿, 그다음에 뭐 애플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매크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좀 큰 기지국 관할하는 거. 밑에 보면 IoT 게이트웨이, IoT 그 관련된 공장에서 쏟아내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AR 글래스가 활성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것들,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버스, 그다음 유통 물류에서 여러 가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쏟아내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기술용이라든지 학교에서 쏟아내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비디오 스트림.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하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장해서 클라우드로 보내는 게 아니라 MEC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수행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결과를 또 밑에 노드에다 전달하고 그것대로 맞춰서 또 수행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드론 가지고 찍힌 영상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드론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알고리즘적 성격. 이제 요게 AI적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컴퓨팅이라는 말 안에는 알고리즘을 수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그 MEC라는 구조적인 그 그림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 진짜로 많은 데이터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의료, 국방, 뭐 기타, 뭐 운송, 물류, 유통, 그 다음에 뭐 교육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겨나는 거를 그냥 수집하고 저장하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라 분석하고 처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응용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를 빅데이터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책에서 오렌지랩이라고 하는 그 월드비전 그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의 어떤 사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발생하는 장소이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 N개가 많은 노드들이 있고, 뭐 1000개에서 10의 9승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중간에 엣지격인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가 뭐 2개에서 3개 자기네들이 연결을 했고 100개 정도. 그 다음에 뭐 미니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 이제 뭐 클라우드가 있고, 뭐 이런 구조로 오렌지랩에서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사례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 인터넷망을 거쳐서 오는 것도 있고,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에서 광 네트워크로 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떠한 그 용어들은 한 번씩 꼭 검색을 해서 약어 같은 걸 한 번씩 정리해서 외워두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포지는 이제 뭐 4세대 LTE 네트워크이고, 옵티컬 스플리터는 광을 이제 분배하는 장치고, 뭐 VDSL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입자, 인터넷 가입자 데이터 라인 그걸 얘기하는 거죠. DSLM도 마찬가지고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그래서 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림이 복잡하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했었던 디바이스와 엣지와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운용 사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구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해서 어떠한 서비스에다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느냐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구글 앱스, G슈트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다양한 구성 방법, 서비스 교육 방법, 변화 관리, 뭐 뉴스레터 발송, 뭐 인증 가입하는 거, 이메일 변경, 뭐 이런 거를 구글 앱을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관리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립드 러닝 교육 쪽에서 자기네들이 학습, 요즘 이제 미트라고 해서 또 줌과 비슷한 화상 교육을 또 지원을 하고 있죠. LMS라고 해서 학습 관리 시스템, 러닝 매니지먼트, 그렇죠? 컨텐츠 개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하겠다. 서비스 모델은 기업하고 조직에서 문서, 그다음에 협업, 그다음 내부 자료, 그다음에 클라우드 아키브는 저장하는 공간, 이런 것도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고, 저희 학교의 이메일도 다 이제 구글 기반형 서비스 모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학교나 기관에서도 많이 써요. 뭐 행정기관이나 국가는 이제 어떤 한 기업에 의존하기가 힘들어서 그건 자체적인 걸 쓰고 있지만,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사행정, 모바일 서비스, 그것도 구글에서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앱메이커도 지금 자기네들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 코딩 절차 없이 구글 앱메이커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전에 그 서비스 했던 형태가 온프레미스라는 형태인데요. 온프레미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을 예전에는 각각 개인별로 뭐 CD로 하고 뭐 설치하고 이랬는데 불편하니까 자체적인 서버를 둬서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썼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형태의 서비스가 된 기본적인 이제 형태였는데,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나오기 전까지 기업이나 뭐 행정기관, 학교에서 많이 썼었던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미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나오기 전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먼저 상용화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프레미스 환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프레미스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조합한,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있죠. 이제 보안 관련돼서. 그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쓰고 외부에서는 접속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랑 계약을 맺어서 퍼블릭 클라우드, 뭐 네이버도 그렇고 계약해서 쓰는 형태, 두 개를 조합해서 쓰는 형태가 뭐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글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환경,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엣지 클라우드를 다시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AI 반도체라든지 엣지 클라우드 컴퓨터, TPU를 이용한 걸 또 구글에서는 개발해서 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이제 기업에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걸 좀 보면 IoT 엣지 클라우드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왼쪽에 보면 센서라는 게 있고 액추에이터 기능 갖고 있는 거, 뭐 데이터, 뭐 센서 기능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이 동작을 하는 걸 액추에이터라 그래요. 일반적인 센서 기능만 있는 게 있고, 어떤 센서에 보낸 데이터 가지고 위에서 컨트롤 제어 신호를 받으면 뭐 밝기를 뭐 조정을 한다든지 밝기를 환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액추에이터 기능이죠. 그런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IoT 센서는. 그 다음에 엣지 디바이스가 이제 그 안에 저희들이 엣지 그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클라우드가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여기서 이제 ML이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엣지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머신러닝 모델, 원하는 이제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분석된 데이터를 내려보내서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센서에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앞전에서 보면 요거 산업용 IIoT 있죠? 그 산업용 사물 인터넷, 상호 연결된 센서, 장비, 제조, 에너지 관리 등 컴퓨터의 산업용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센서, 그 IoT를 IIoT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그 어떤 생활적인 가정에서 사용되는 IoT 장비는 지금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1차적으로 요 산업용 그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 IoT 장비들이 먼저 상용화가 되고 있고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열악한 그 작업 환경, 그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작업 환경에서 센서라든지 컨트롤러들이 많이 달리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엣지 컴퓨팅 수준에서의 머신러닝 모델, 그럼 다음에 클라우드 형태의 머신러닝 모델, 서로 다르겠죠. 그 클라우드는 여러 개의 엣지를 관할하기 때문에 서로 사용되는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 모델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동일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엣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관할하는 클라우드 머신러닝 모델이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저희들이 읽으실 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그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IoT 장비들이 많아지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디바이스의 센서나 액추에이터 기능들을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서 클라우드의 그 중앙 집중형 컴퓨팅 시스템의 한계에 도달했죠. 그래서 그걸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실 포그 컴퓨팅이 그 전에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엣지 컴퓨팅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5G나 4G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환 장치에 컴퓨팅 기능을 넣어서 엣지 컴퓨팅,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면 보다 더 기존에 있는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데서 기본적으로 출발한 아이디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책에 또 자세하게 다른 어떠한 기업의 활용 예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